최근에 보면 정부가 어떤 행태로든 부동산발 부채, PF 부채 등을 누르고 가고 또 물가를 적당히 잡고 또 미국에서 금리가 이제 멈추고 곧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수출이나 경상수지도 좀 회복이 되면서 모든 사항들이 조금만 버티면 곧 이제 좋아질 거라고 한국은행이나 한국의 기획재정부 등은 그렇게 믿고 있었고 대통령실도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지금 한 달 사이에 지금 미국의 금리가 장기화되고 미국의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오래 유지된다. 더 나아가서 기름값이 불안해진다.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자 좀 우려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10월 7일 터진 중동의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자, 오늘 보면 유가는 뛰고 세수는 빠듯하고 정부가 이걸 갖다가 끌어내릴 카드가 없다. 이달만 해도 물가가 지금 3%대에서 그걸 넘어가는 상승률이 확실해지고 있다. 그래서 합동점검단 등이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은 재정 세제 지원의 한계가 뚜렷하고 원가 절감 등도 한계가 있어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자, 중동발 물가 불안 확산에도 뾰족한 수가 없는 정부. 배추 2200톤 풀고 천일염 50% 할인하고 긴급 회의 열고 대응 총력을 해도 유가 등 대응 악재 고민이 커져서 쉽지가 않다. 자, 내일 이제 10월 19일 날은 금통위가 열리는데 금융통화위원회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데 6번째로 지금 동결을 하려고 하는데 급증하는 가계이자 부담이나 경기 둔화를 감안하면 금리 동결을 하겠다고 지금 결정 이미 해둔 것 같고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도 한국은행이 내일도 금리 동결을 하겠다고 기정사실화하지만 최근의 물가 상승과 미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하면 계속 동결을 하는 것도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는 동결을 하면서 발언만 매파적으로 할 거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매파적 발언 앞으로 통화 긴축을 할 거니까 조심해라, 집 사는 거 조심해라 이런 이야기 벌써 수도 없이 했고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아무도 한국은행을 겁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수입 물가가 3개월 연속으로 상승하며 국내 소비자 물가를 띄우고 있어요. 수입 물가 지수는 9월 달에 한 달 전보다 2.9% 상승했고 7월 달 0.2% 이후 3개월째 연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한국의 국민들이 지금 소비자 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면 예상 경로를 벗어난 물가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 때문에 고민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유가가 불안해지니까 4분기 이제 자기들이 적당히 100% 그냥 금리를 동결하면서 넘어갈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파가 심각해질 걸로 보이고 금리를 올리려니까 경기 악화가 되어서 총선 때 지금 난리가 날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에도 불구하고 내일 금리를 동결할 거라고 봐요. 자, 칼국수 한 그릇에 9,000원, 지갑 열기가 겁난다. 그래서 구입 잦은 생활 필수품들에 지금 전부 다 급등하고 있다. 자, 근데 진짜 심각한 것은 민간 부채가 그제도 이야기했지만 5천억이에요. 그래서 경기를 짓누르는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고 민간 부채 5천억 중에서 기업 부채가 2,674조, 가계 부채가 2,206조,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3% 오를 동안 민간 부채가 422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부채가 이렇게 늘어났다. 그래서 고금리 때는 부채를 감축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정책인데 이제 이게 옛말이 되고 고금리의 부채가 눈더미처럼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 부채 중에 가계 부채는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칠 때 2206조인데 흔히 가계 대출과 카드빚을 합쳐서 산정하는 가계 부채는 1863조인데 이거에 비해서 더 높은 이유는 이 BIS라고 부르는 국제결제은행의 데이터는 자영업자 부채까지 합쳐서 가계 부채로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내에서는 자영업자가 금융권에서 대출을 할 때는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가계부채에서 빠지지만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도 가계와 마찬가지로 상한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국제결제은행 분류에서는 자영업자 부채도 가계대출로 잡는다는 거예요. 매경이 국제결제은행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가계부채가 2206조가 되어버렸어요. 자, 기업부채 2673조 가운데 한계 상황에 이른 기업이 3017곳입니다. 그래서 좀비 기업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한국 경제가 지금 출구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경기 회복이 남 이야기다. 영세 파산, 레고랜드 터진 작년보다 더 심각하다. 그래서 1월 내서 8월 달 엄부도액이 3조 6282억 8년 만에 최대다. 대기업 중소기업 업황 지수가 최고로 벌어졌고 수출 회복 청신호가 켜졌다 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여전히 냉탕이다. 일부 대기업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코로나 대출금 상한도 겹쳐서 자, 한계 기업들이 자동적으로 지금 구조조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카드 업계가 돈줄이 말라서 단기채 발행으로 연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금리 기조의 자금 조달이 악화되어 가지고 9월에만 발행액이 지금 단기채 발행액이 7,500억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아파트 값이 그렇게 오른다는데 분양도 착공도 반토막. 그래서 전국에 9월까지 분양된 민영 아파트가 계획 물량의 44%밖에 안 되고 1월에서 8월에 착공 실적도 작년에 56%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급 부족으로 아파트 값이 불안하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왕창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자, 이복형 금감원장이 불법 공매도 외국인까지 끌어왔어도 처벌하겠다 어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한국은행이 이렇게 부채를 늘리는 과정에서 금리를 6번 동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건 거대한 경제 관료의 범죄 행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계부채, 부동산 PF, 브릿지론 등을 자영업자 대출 등을 이렇게 숨기듯이 덮어놓고 관리가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고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또 그런 것들로 인한 금융기관들의 부실을 문제 없다고 말하는 것도 범죄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IMF 때 그 난리를 쳐놓고 제대로 처벌받은 관료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때 처벌받은 관료가 없었고 일본이 버블 붕괴될 때 처벌받은 관료가 없었어요. 이번에 이제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 저는 이것은 인재에 가까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력을 다하고도 못 막으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노력을 하지 않고 상황을 거짓으로 왜곡시키고 관리 가능하다라고 했다가 이제 터져서 엄청난 국민적 피해를 낳게 되면 그 책임자는 저는 처벌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각오하길 바라요. 한국은행이나 경제 관료들.
30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살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봐봐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괜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